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지치비 오늘의 선생님입니다. 역술가 파묘 박성준 선생님 반갑습니다. 근데 파묘는 아닙니다. 네, 아닌가요? 그쪽은 네. 아닌가요? 네. 거기는 무속인이니까요. 일단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주, 관상, 풍수, 궁합, 음양오행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입니다. 저랑 한번 방송이 뵌 적이 있었고요. 한 11년 전에. 11년 전에. 충실하고 용맹스러운 이제 호랑이상을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진짜로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아니 진짜 저만 이렇게 막 정통으로 맞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저한테 왕의 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직도 그 기운이 느껴집니까? 많이 갔구나. 많이 갔어. 일단은 선생님 네. 역술이 뭔지 좀 일단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저희도 방송에서 네. 맨날 뭐 사주 팔자니 이런 거 많이 본다고 하는데 사주가 네. 뭔지도 모르겠고 팔자가 네.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기본적인 걸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술이 뭔가 역술? 역술, 명리, 사주 이런 개념은 그냥 태어난 사람의 생년월일시의 기운이 네.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년이라는 기둥과 네. 월기둥, 일기둥, 시기둥이라는 기둥이 4개 있어서 사주거든요. 네. 그리고 8글자가 있어서 팔자가 되는 거거든요. 각 년월 일시에 2글자씩 4개의 기둥이니까 8개의 글자가 나오거든요. 두 글자의 글자는 연에는 어떤 글자가 있어요? 연애는 이제 보통 시작할 때 이제 육식갑자가 도는데, 혹시 가불병정 무기경신,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거를 이제 십천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동물로 얘기하는 자축인묘,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네, 그게 이제 12지지거든요. 예. 그게 합쳐져서 갑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를 합치게 돼서 돌면은 이제 우리가 환갑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이 돌아왔다. 예. 그래서 환갑이거든요.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이렇게 가다가 사, 경호, 신미, 미, 임신, 계유. 계유까지 가면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술년, 그렇죠. 을해년, 그렇죠. 병자년, 네. 정축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돌아가지고 오는데 6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60년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 갑이 돌아왔다. 그래서 환갑이라고 얘기하고, 네.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의 이 기운이 이게 천간이에요? 위에 게 천간이에요. 그래서 10개잖아요. 네. 그래서 십천간이라고 얘기하고, 밑에는 12개. 이제 12개, 12지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자축인묘는 이건 알겠어요. 네. 이건 띠잖아, 띠. 12마리 띠. 동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뭐예요? 이 가불병정 무기경심 인계라는 천간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지지가 네. 각각이 음양오행으로 나눠져요. 음양오행? 음양오행은 뭐냐면, 음은 마이너스 기운, 네. 양은 플러스 기운, 네. 오행은 5개거든요. 뭐 수금, 지화토 이런 거요? 목, 화, 토, 금, 수.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할지는 모르, 이렇게 자세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이름. 네. 뭐 하는지 모르고 나와가지고. 예, 저도 뭘 질문할지 몰라서 그냥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지만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나무라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갑도 나무고 을도 나무예요. 왜요? 왜라고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그거는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아니에요, 시작하는 아니에요. 걸로. 아니요. 길어도 괜찮아요. 갑이라는 것은 이제 태초에 나무가 이제 생하는 거죠. 오행이라는 것은 나무가 타서 불이 되고, 네. 불이 타서 땅이 되고, 네. 땅이 단단해져서 바위가 되고, 바위에서 안반수에서 물이 나오니까 물이 생기고, 네. 그리고 나무는 물 먹고 자라니까 이렇게 된다. 상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목화토금수의 상생이라고 얘기해요. 나무는 불을 생하고, 네. 불은 토를 생하고, 뭐 이런 개념인데, 반대로 이제 상극의 개념이 있습니다. 극하는 개념. 이거 반대로 가면 반대겠네. 물이 불을 끄죠. 네. 그러니까 수극화라고 얘기하고요. 물과 불은 극이다. 네, 물이 불을 끄는 관계인 거죠. 네. 불은 금을 녹이죠. 쇠를 녹이죠. 그럼 화극금이네. 화극금이죠. 네. 그러면 금으로 쳐낼 수 있는 거는 나머지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목. 목이죠. 도끼로 나무를 잘라내니까요. 금극목. 네. 네. 그리고 목은 땅에 뿌리를 내리니까 네. 목극토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토가 남았는데요. 토는 저수지나 이제 제방으로 물의 흐름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토국수라고 얘기해요. 안 맞는
궁합들이 있구나. 네, 이렇게. 부딪히는 궁합인데 꼭 부딪힌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 네. 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의 상생과 상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사주팔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보셨지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애가 없었죠. 이 정도면 수업료를 내야 되나요? 이거는 거의 뭐 이제 명리 수업이죠. 거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이 갑을이 나무라고 보시고 네. 병정을 불로 보시고 아, 무기는 두 개씩 토, 묶고. 경신은 금, 네. 임계는 수예요. 네. 근데 음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갑은 플러스, 을은 마이너스, 병은 플러스, 정은 마이너스, 무는 플러스, 기는 마이너스, 경은 플러스, 마이너스,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음양오행이네. 그게 음양오행이죠. 네. 그 음양오행이 이 지지에도 있거든요. 자는 이건 좀 물이에요. 물. 네. 물이고 축은 토고 어? 인묘는 목이에요. 그리고 지는 토예요. 중간중간에 토가 있어요. 네. 사오는 화예요. 네. 미는 토예요. 네. 그리고 신유는 금이고 풀은 토고 해는 수예요. 네. 이렇게 야, 에너지가. 니네 편집할 때 죽었다니네.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오행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갑 양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고자 하는 아름드리 큰 나무예요. 네. 그리고 을목은 꽃과 같은 풀과 같은 나무예요. 마이너스 나무 이렇게 네. 그렇게 좀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음목이죠. 네. 그래서 갑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람마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네. 정영돈님도 이제 요 일가는 공개가 돼 있으니까 요거를 얘기하자면 이제 네. 병으로 태어났어요. 병. 아, 음력이랑 양력이랑 똑같아요? 보통 이제 사주를 볼 때 음력으로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지만 절기를 따지기 때문에 양력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내가 양력과 3월 음력은 15일인가? 3월 13일인가? 양력으로는 3월 15일이고 음력으로는 2월 7일인데 네. 저는 뭐 시간도 알고 있지만 시간은 공개 안 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 근데 나 시간은 나도 잘 모르는데. 시간 제가 받은 게 있는데요. 아, 그때 그래요? 11년 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엄마가 받기로는 제가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9시인가 12시, 9시부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그 사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돈 계산이 잘 되세요? 안 돼요. 안 되시죠? 네. 그러면은 요 시간 즈음에 태어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밝거나 뭐 계산이 빠르거나 자신의 실속을 채우는 에너지가 강하다라기보다는 명분이나 명예적인 욕구가 강해요. 근데 요즘 좀 변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너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노골적으로 제가 제 자신을 돈 갖고 와라. 태어난 날짜의 첫 번째 글자를 일의 천간이라고 해서 일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일간. 이것을 나 자신이라고 봐요. 이건 월간, 네. 연간, 시간 이렇게 보는 네.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건. 네. 밑에 있는 것은 일, 지가 되겠네. 월, 지, 연지, 시지. 시지.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돌 선생님 중에 은지가 있는데. 그래서 태어난 날짜가 병화인데 이거는 뭐 어떤 걸 의미하냐? 나 자신이거든요. 근데 이 네. 화는 여기 보면 병 양해화. 양해화네. 양해화. 예. 양해화라는 것은 자연에 빗대서 얘기하면 이제 태양이에요. 빛나는구나. 어떤 태양, 밝고 자신을 드러내고 뭐 그런 에너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런 에너지를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드러내고.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좀 내가 인정받거나 태양처럼 유일하게 떠 있기를 바라는 에너지를 은근히 좀 가지고 있어요. 저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칭찬받는 거. 인종 욕구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병화의 에너지예요. 이런 것처럼 정화는 음의 불이니까 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드러내기 좀 MBTI로 따지면 I 같은 성격이. 그렇죠. 음은 관심이 내면에 있어요. 양은 밖에 있는데 또 나머지 기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월간, 연간도 봐야겠네요. 그 관계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 관계를 보고 생극 재화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 깊이 있게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 시초 방송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무조건 있는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적인 거지만 볼게요. 무오년, 을묘시, 병자 일에 태어나셨어요. 네. 요거를 이제 음양오행으로 치환을 해야 돼요. 바꿔야 병화는 된다. 바꿔야 되죠. 네. 병화는 보면 불이죠. 근데 양의 불. 을은 목이거든요. 을은목. 그렇네요. 음목이니까 음의 목. 음의 목. 그렇네. 무는 양의 토. 양의 토죠. 그러니까 양토라고 얘기죠. 플러스 토. 그래서 이거를 무양토라고 얘기해요. 을, 음목, 목이네. 병양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밑에도 볼까요? 네. 자는 오행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요것도 오행으로 다 이제 치환이 돼서 자음수, 축음토, 축음토. 인양목, 묘음목, 네. 진양토, 사양화, 오음화, 미음토, 신양금, 유음금, 술양토, 해양수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걸 그러면- 가지고 자, 이렇게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간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일간, 그럼 여기는 일지, 일지죠. 일지, 일지. 그리고 여기가 월지, 년지, 우리 돌 선생님은 은지.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요것을 일주라고 그래요. 일주. 그럼 이게 월주가 되고 이게 연주가 되네. 연주가 되죠. 이것의 일주를 보고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알아보는 방법을 일주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의 논리.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일주 동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일주 동물. 쥐로 태어나신 거거든요. 쥐. 자추. 그렇네요. 쥐로 태어났는데 불이라는 것의 컬러는 붉은 색깔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붉은 쥐로 태어났다. 여기서 좀 복잡하지만 아까 공부했던 걸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행의 상생과 상극, 목, 네. 화, 토, 금, 수. 수. 나무는 타서 불이 되고 탄재가 땅이 되고, 화생토, 네. 땅이 단단해져서 그래서 금이 금이 되고,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토생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금생수, 안반수에서 물 나오고, 나무는 물 먹고 자라고 수생목. 요 관계가 이제 생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목? 토생금, 목? 그렇지. 금토, 금생, 수, 수생목. 요 관계가 이제 생하는 관계예요. 아. 그러면 극하는 관계 아까도 했잖아요. 그렇죠. 극하는 관계. 네. 나무부터 하면 나무는 나무랑 땅에 땅. 뿌리를 내리고, 네. 그래서 목, 극토. 토. 땅은 물의 물이랑 흐름을 맞습니까? 방해하니까 토, 수, 극수. 수. 물은 불을 불이라 끄니까 끄니까 수극화. 수곡하죠. 불은 철을 녹이니까 수극금. 화극금. 화극금. 그리고 도끼로 나무를 찍으니까 금극수. 금극목. 목 이렇게 되죠. 이게 약간 이렇게 별 모양처럼 별 모양이네. 흘러가죠. 이것이 상생과 상극이에요. 이게 상생과 상극이구나. 꼭 상생이라고 다 좋고 상극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이거를 이해하셔야 정영돈님의 타고난 어떤 기질과 성향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보게 되면 이거는 나무잖아요. 네. 이 일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글자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를 중심으로 나머지 글자가 팔자에서 이거를 빼면 7개잖아요. 그렇죠. 7개 글자의 관계를 보는 건데 네. 자와의 병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지금 이게 병이 뜨거운 불이니까 양화고. 양화니까 쥐. 네. 안 좋은데 쥐 말라 죽잖아. 그것이 아니라 상생과 지포 되는 거잖아요. 지포. 지금 나를- 약간 기빨리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물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생과 상극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불이니까 물이랑 안 좋지. 물이 나랑 안 맞죠. 나를 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극 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거죠. 나를 왜 극하지? 이거는 자는 음수니까. 안 좋네 나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태어났네. 극하는 게 태어나서는 안 될 새끼가 태어난 거네. 예? 태어나서는 안 될 놈이 태어난 거야. 그래도 다른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음목. 을음목이잖아요. 네. 나라는 병화라는 양의 불에서 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안 좋지. 왜 안 좋을까요? 푸른 나무를 태우니까 태어나서는 안 될 놈이 태어난 거야. 그잖아요, 쌤. 원래 지금 아니 금인데 화가 금이니까 나무랑 어떤 사이지? 나무는 내가 불이면 내 불이 활활 타기 위해서는 나무가 나무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나무는 나를 도와주네. 도와주죠. 예. 나무가 나를 생해주죠. 예, 그렇네. 내가 생을 받죠. 그렇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를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목생화가 되는 거죠. 생해주죠. 나는 태어난 날짜에 일간이 나니까. 예. 그러면 묘목을 볼까요? 묘목. 묘묘, 음목. 음목이니까
이 나라는 평화를 도와주네. 도와줘요. 생해주죠. 예, 생해주지. 목생화 이렇게 예, 예. 도와주게 되죠. 네. 저기 있는 무토는 뭘까요? 무토. 무. 무토는 무토와 불. 불과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불과 토와의 또는 관계는 화생토네. 화생토니까 도와주는 거네. 내가 생해주는 건가요? 나를 생해주는 건가요? 내가 생해주는 내가 거. 생해주는 거죠. 예. 내가 생해주는 거죠. 예. 화생토가 되는 거죠. 예. 그럼 밑에 있는 오화는 뭘까요? 이거는 오화는 불불이네. 불불이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0가지 십성이라는 에너지를 타고난 성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마치 MBTI처럼. 십성? 왜 그러지? 십성은 이제 10가지 기운인데 이것만을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아, 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비견, 예? 겁재, 예? 식신, 상관, 정제, 편재, 지금 너무 재밌어요. 정인, 조금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 너무 재밌어요. 편인, 정관, 평관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예. 어떤 성격이냐면 이게 있으면 비견이 있으면 사람이 좀 주체적이에요. 겁재가 있으면 겁이 많겠다. 겁이 많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승부욕이 있어요. 아, 식신은 뭐냐면 많이 먹겠네. 그런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욕심이 있나 보다. 욕심도 있을 수 있지만 분석적이에요. 아, 분석적이고 파고드는 에너지가 있고 아. 상관은 왠지 명예욕이 있을 것 같아. 소통력과 표현력이 되게 좋아요. 아, 소통과 표현을 잘해요. 와, 나 지금 하나도 연결 안 돼 있네. 정제는 사람이 꼼꼼하고 치밀해요. 꼼꼼해요. 이것도 아닌데. 편제는 약간 좀 덜렁대나? 기획을 잘한다거나 어. 한 방을 노리는 약간 이런 면 나 편제다. 그런 면이 좀 있으세요? 예. 그쵸.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태어나서는 안 될 놈이 태어나고야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정인이라는 게 있어요. 정이 정인은 많나 보다. 맞아요. 정도 많아요. 실제로 정도 많고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 나 정인이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보고 네. 대입해 볼게요. 편인? 편인은 이게 맞는가 의구심이 좀 있어요. 약간 부정적으로 수용하는 면이 있어요. 아, 정관은 흔히 이제 관운이 있을 때 관인데 아. 명예욕이 강해요. 아, 편관은 참고 인내해요. 오, 나 평가해. 십성. 이게 십성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요 생극재화를 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냥 바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면 을목이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잖아요. 네.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음의 나무가 양의 불을 생해주기 때문에 음양이 다르게 생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정인이 되는 거죠? 그를 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나요? 너무 깊이 들어가서 네. 한번 제가 쭉 읊어드리긴 네. 할 텐데 일단 이것을 정인이라고 얘기해요. 네. 정인. 그리고 묘목도 나를 생해주는데 음양이 묘음목이니까 병양화는 음이 양을 돕는 거죠. 음이 양을 도우니까 음양이 다르게 나를 돕는 거잖아요. 네. 이것을 정인이라고 얘기해요. 아, 또 정인이네. 정인. 예. 요거는 극하는데 음양이 다르게 나를 극하잖아요. 그래서 정관이라고 얘기해요. 정관. 아, 무토는 내가 생해주는데 무양토를 병양화가 생해지니까 양이 양을 생하니까 이것을 식신이라고 얘기해요. 식신. 그리고 오화는 음의 화인데 음양이 다른 거니까 이것을 겁재라고 얘기해요. 호호. 그래서 태어난 시간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시간을 떼고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제 정영돈님의 어떤 기질적인 면에서는 인성이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인성이 있고 식신이 있고 겁재가 있고 이제 정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태양처럼 내가 밝히고 우뚝 서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식이 자수를 만나서 정관적인 쪽으로 드러나니까 명예, 명분, 인정욕구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요. 그거 있어요. 예. 그게 엄청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체면 치레를 할 수도 있고 맞아.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연예인 되고 나서 그래. 자꾸 막 얘기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평판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니까 90개가 좋아도 뭐 한두 개가 안 좋으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게 이게 내가 평관이 없어서 그렇구나. 또 중요한 게 이제 인성이 정인이 두 개나 있잖아요. 네. 정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 알아요. 뭔가 알고 싶은 마음, 알고 싶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스님도 되게 알고 싶어요.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배워서
내가 명예적으로 인정받거나 가르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맞아. 내 삶에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잡지식만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러면서 또 이제 식신이라는 성향도 있잖아요. 무토가. 식신은 약간 분석하는 성향이에요. 분석하고 나만의 기준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좀 약간 까다로운 면도 있고 분석해서 납득이 안 되면 받아들이질 잘 못해요.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때로는 약간 고지식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길을 가야 되는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겁제의 성향이죠. 겁제라는 것은 승부욕, 지고는 못 사는 성격,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시는 싫죠. 좀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세요? 무시당하는 거 저도 싫어하는데 네. 사람은 무시당하는 걸 다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지만 에너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무시를 해도 욱하거나 터지거나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조금만 무시해 주시볼래요? 제가 어디까지 무시를 참을 수 있는지. 얼굴에 그 명궁이라고 하는 미간이 이거. 네, 그 미간이 약간 넓으시거든요. 네. 그 넓다는 거는 관상적으로 봤을 때는 왕이 될 왕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때 얘기고 약간 이제 거기가 이제 자꾸 넓어진다는 거는 사람이 되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내 거를 챙기지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늙으니까 눈썹이 자꾸 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내 거를 챙기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횡령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꼼꼼히 못 거의 챙겨. 돈 거래를 하시면 한 90%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프한테 말을 못한 거도 내지. 또 언제 얘기해야 되나 지금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근데 선생님 갑자기 궁금하네. 좀 이런 말 우리끼리 좀 남자들끼리 하는 좀 그렇습니다만 쌤은 좀 이렇게 왁구가 괜찮잖아요. 좀 인정하시죠? 그런 거 하지는 않습니다. 쌤은 네. 뭐 이렇게 근데 제 얼굴로 살려고 그러면 사실 거예요? 아니면 쌤 얼굴로 살려면 사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어떻게 하다가 왜냐면 선생님 같은 왁구가 연예인 해도 될 왁구인데 어떻게 역술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어렸을 때 누구나 다 그렇지만 네. 좀 알고 싶잖아요. 네. 내가 어떤 게 맞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좋고 그냥 네. 궁금하니까 네. 집에 있는 책을 하나를 이제 보다가 역술책을. 네. 네. 그때는 이제 스님이 쓰신 책이었는데 네. 그 책을 우연히 보다가 흥미가 생겨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까지 공부를 할지 몰랐지만 네. 관심을 생겨서 내 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 것도 보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것 같아요. 와 그런데 지금 그게 업이 되셔가지고 네.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꿨네요. 근데 선생님 많은 분들이 궁금할 텐데 그러면 우리 딸은 쌍둥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CG 일간 이게 다 똑같잖아. 그럼 똑같은 삶을 살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사주 생년월일시가 같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달라요. 관상적으로 조금 달라요. 야 스무스하게 관상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이게 사주, 관상, 풍수, 궁합 이게 따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운을 얘기할 때는 타고난 사주라는 게 있고 관상이라는 것도 뭐 타고난 게 있긴 하지만 좀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많이 변하죠. 많이 변하죠. 네. 그리고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악적인 요소, 어디에서 살고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풍수적인 요소들이 맞닿으면서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하는 거니까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다를 수는 있는 거죠.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게 인생이고 또 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쌍둥이 같은 경우는 또 남녀로 태어나면 대운이 달라져요. 왜요? 여기는 다 똑같은데? 이거는 타고난 본인의 사주라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어요. 네. SUV로 태어났는지 세단으로 태어났는지 트럭으로 태어났는지 네. 저는 뭘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예를 그렇게 든 거고 그러니까 본인은 예를 이제 들어서 저는 뭘로 본인은 이제 일간으로 네. 큰 태양의 불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근데 뭐 포르쉐? 뭐 마흐바우? 저 벤틀리 뭘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는? 어쨌든 그런 어떤 자동차로 누구나 중고로 태어났구나. 태어났는데 중고로 태어났어. 소형차로 태어났구나. 모닝 스파크? 뭐로 태어났어요, 저? 일단 누구나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태어났냐고요. 뭐 나중에 따로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다 적어주세요. 구독자분들은 모르게. 이게 좋은 거면 얘기했겠지. 나는 반파로 태어났구나. 반파가야. 사고 차량이구나. 이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차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차로 태어났으면 대운과 세운이라는 도로가 있어요. 대운은 이제 10년마다 바뀌는 거라서 네. 나라는 차가 갈 때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대운이고요. 대운? 세운이라는 것은 매년의 운이에요. 이 매년의 운은 정체가 있는지 또는 약간의 사고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러 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대운상에 어떤 대운에 있고 포장도로면서 그래서? 정체가 없으면 대운과 세운이 만난 거죠. 너무 쉽잖아, 설명이. 자, 요거 이제 제 거는 끝났고요. 이렇게 사주를 본다, 사주팔자를 본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네.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육식갑자, 갑을, 병정, 경신, 임계, 그리고 12간지, 자축, 인묘, 술, 해. 이게 천간, 이게 지지, 이게 하늘, 이게 땅입니다. 갑자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갑자년, 환갑이 될 때 이게 돌아오잖아요. 예. 그거를 60개를 적어 주실 수 있나요? 공부도 하실 겸. 이거 뭐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정묘년, 계유년, 계유정난.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예. 이제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적었으니까 다시 옆에서 올라가서 올라가셔서 이제 계유 다음에 갑술년, 계유 다음에 갑술. 갑술년, 을해년, 병자년, 정축년, 그다음에 무인년, 기묘년, 갑우년, 갑오경장, 갑오개요.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을미년, 을미사변, 을사년, 을사늑약, 경술년, 경술년. 경술국지, 임술년, 개해년. 계년 다음에는 다시 갑자구나. 네. 다시 갑자구나. 이래서 60 갑자구나. 네. 딱 맞네. 딱 떨어지네. 그래서 올해가 무슨 년이죠? 야, 며칠 지났다고 모르냐 또. 이제 아직 그 입춘이 오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올해를 보게 됐을 때는 올해는 뱀의 해예요.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을사년이구나 올해가. 올해가 을사년이거든요. 이게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 나무. 목, 화, 화, 토, 토, 금, 수거든요. 네. 나무는 청색이에요. 청색. 불은, 불은? 붉은색이죠. 네. 토는 황금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란색, 노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금은 흰색, 수는 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을사년은 을은 컬러가 뭘까요? 을은 컬러가 갑을 청색이네. 청색이죠. 네. 그래서 청색 뱀의 해. 그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러면은 내년은 병오년. 경호년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붉은 말의 해구나. 붉은 말의 해. 정미년은요? 붉은 미는 양입니다. 양. 붉은 양년. 네. 그래서 무슨 청룡해니 청룡. 백룡- 여기서 청룡은 뭘까요? 청룡을 찾아볼 수 그러면 있을까요? 청룡. 을진년이네. 을지는 없어요. 왜냐면 을은 갑진년인가 보다. 그렇죠. 갑진년. 을진년 왜 없지? 을지는 없습니다. 이게 붙을 때 양은 양끼리 붙고 음은 음끼리 붙어요. 물론 약간 예외적인 면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양, 네, 양, 양, 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 수, 축음토, 인양목, 인양목, 묘음목, 음목, 진양토, 양토, 사양화, 양화, 오음화, 오음화, 미음토, 미음토, 신양금, 양금. 무슨 이름 같아요. 누구? 신양금, 신양금 씨, 유음금, 음금, 술양토, 술양토, 해양수. 해양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아까 그 사주팔자에서 일간, 년간, 시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주팔자의 이제 8개 중에? 글자 중에 년, 월, 일, 시가 시가 들어가고 있고, 천간이 있고, 천간, 지지가 있다. 지지가 있다. 그래서 뭐 내가 태어난 거를 일간, 그다음에 일지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일간으로 봅니다. 나를. 네네. 그러니까 사주에서 시간, 시지, 일지, 월지, 월간, 연간, 연지가 나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사주팔자라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십성이기도 하고 네, 십성. 기초적인 거는 이제 이 정도까지를 이해하시면 대략적인 걸 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생년월일시가 같을 때 예. 사주가 뭐 달라지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아 그리고 선생님 제가 완전히 그 선생님 돈벌이 끊을 정도까지는 안 물어보잖아요. 아, 네네. 딱 꼭 네. 알아두면 좋을 만한 데까지만 이렇게 여쭤보니까. 예전에 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후에 네. 자신의 생년월일시와 똑같은 사람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 작년 재작년에 조선을 세우는 큰 업적을 남겼는데 당신은 어땠냐 물으니까 네. 자기는 이제 양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너무 잘 돼서 큰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것처럼 사주가 같다는 것은 운의 흐름이 조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물론 그 상황이나 처지나 환경이 다르고 관상이나 풍수나 궁합적인 면에서 다름이 생길 수는 있지만 운의 흐름이 비슷하니까 정체나 어떤 뚫려 있는 거나 포장이나 비포장도로의 흐름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주를 받고 관상은 얼굴로 쌤. 관상의 음량을 한 번만 그려주시면 돼요. 좋은 관상과 쓰레기 같은 관상. 이상한 관상을 그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이상하다는 거는 뭐 일단 좌우 균형이 깨져 있고 나. 아니 대부분 자유 균형이 약간 안 맞는데 네. 너무 현저하게 안 맞거나 눈 뭐 약간 눈의 크기가 좀 다르고 아 근데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이 아니 있어요? 뭐 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쁘거나 막 이게 함몰돼 있거나 막 깨져 있거나 막 주름이 가 있거나 막 이런 것들은 좋은 건 아니에요. 나 여기 주름 그리고 얼굴의 정면에서 막 콧구멍이 이렇게 들려서 보인다거나 네. 뭐 입도 굉장히 뭐 작으면서 이 범령이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은 예전의 관상서에서는 이제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한다. 아. 이 범령이라는 것은 입 주위로 이제 돌아가야 어떤 직업이나 주거나 재물이 안정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주름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팔자주름 말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붙은 사람이 있다고요? 이렇게 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네, 여기서는 뭐 없으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관상에서는 어떤 생김새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고, 아니 쌤 너무 좋잖아. 그리고 딱 봤을 때 기세가 느껴져야 돼. 기세, 품격, 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찰색이라고 해서 뭐 거무튀튀하거나 붉은색이거나 이러면 좋지 않고 약간 홍윤색으로 빛나고 광이 나는 얼굴이 좋다. 아 근데 이게 쌤 뭐 예를 들면 눈과 눈요 벌어진 거라든지 눈썹의 뭐 두께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뭐 재물운이나 뭐 눈썹과 눈 사이는 이제 전태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태궁은 이제 부동산 뭐 이런 운을 보기도 하고요. 아 이게 벌어지면 좋은 거예요? 꼭 벌어진다고 좋은 건 아닌데 약간 넓으면서 윤기도 있고 살집도 좀 있으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 어쨌든 이 눈썹이라는 것은 또 형제운을 나타내요. 형제운. 끊기지 않고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이제 코라는 것은 이제 재백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지? 재백궁. 재백궁은 돈이죠, 돈. 코끝 준두에 살집이 잘 잡혀 있고 여기? 콧망울이 마늘을 쪼개놓은 것처럼 잘 쪼개져 있으면 돈을 벌고 지키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입이라는 것은 야망과 꿈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입이 굉장히 큰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입이 큰 건 어떻게 보냐면 입의 끝선을 봤을 때 이 눈에서 내린 선보다 네. 이제 크면은 이제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눈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입이 크면 크면 이제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좀 사회생활을 하셔야 열심히 되고, 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광대가 많이 발달돼 있는 분, 네. 이런 분들은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오지랖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일을 조금 많이 하려고 하시겠죠. 이런 분들은 필연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 하시는 게 좋고, 이러면서도 이마도 더 넓다. 이마가 굉장히 넓으면 집에서만 가만히 있기 어렵죠. 아, 근데 이마가 태어난 이마냐 아니면 점점 까지는 이마냐 이런 것도 이마의 형태가 중요하고 나왔느냐? 약간 들어갔느냐. 그래서 얼굴에서 이제 오악이라고 해서 이마와 양쪽 광대, 코, 턱은 5개 약간 나와 있어야 좋은 부위거든요. 그러면 쌤 이것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 얼굴 한번 그려봐 주실래요? 얼굴을 관상학 쪽으로. 여기다 그리나요? 여기다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근데 뭐 얼굴을 봤을 때 근데 저 눈밑 지방 재배치인데 괜찮습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아 그런가요?
살을 좀 예전부터 좀 빠지신 건가요? 네, 한 살이? 20kg 뺐습니다. 이 눈썹과 눈썹 사이가 좀 넓고 눈썹과 눈썹 사이는 이제 명궁이라고 얘기해요. 명궁? 명궁은 좋은 기운을 이제 받는 자리. 아, 넓으니까 좋네. 넓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넓으면 내가 뭔가 판단을 할 때 옳지 않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암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게 좋다고 볼 수 있고 눈썹이 조금 흐릿하신데 예. 눈썹이 흐릿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키는 힘이 조금 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안장애가 있나? 아까 사주에서는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기질 그리고 식신 이런 것 때문에 인정받고 생각이 굉장히 많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걱정이 팔자고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옛날에 무도할 때는 왕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쓰레기가 됐어요. 그런 에너지는 그때도 가지고 계셨어요. 가지고 있는데 얼굴의 기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얼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힘이 느껴지긴 합니다. 네. 많이 갔나 봐요.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딱 왕이라고 찍어주셨는데 이제 많이 갔나 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크게 큰 덩어리로 얘기했습니다. 이마가 넓고 좁다. 어떻습니까? 넓은 거는 뭐 현명하고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키워드만 하는 건 딱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좁다. 남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해는 자기 현실이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 아, 현실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초년, 중년, 말년을 보게 될 때 이제 초년의 운을 이마로 보기 때문에 네, 초년. 전체적인 것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기 좀 어렵습니다. 눈썹이 짙다. 눈썹이 굉장히 짙고 농밀하다는 것은 남의 통제하에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에너지가 강하다. 흐리다는 그럼 노예. 흐리다는 것은 근성? 사람과의 관계에 더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혼자 있을 때. MBTI I. 네, 그런 면도 좀 있을 수 있죠. 때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눈썹과 눈 사이가 전태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멀다 좁다. 조금 넓은 분들이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을 수 네, 있다. 그리고 좁은 분들은 약간 급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안정감이 떨어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딱 그냥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 조화롭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광대가 많이 나왔다. 오지랖이 있죠. 오지랖. 광대가 없다. 광대가 없다는 것은 좀 순응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콧구멍이 네. 콧구멍이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인다는 것은 돈이나 어떤 그 비밀이 새기가 쉽다. 안 보인다? 그럼 반대겠네요. 안 보인다는 것은 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인다 안 보인다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콧구멍이 이제 비향했다고 해서 하늘을 보고 있는 코는 돈 관리나 어떤 비밀 관리 이런 것도 좀 잘 하셔야 돼요. 여기가 인중이죠. 네네. 예, 인중이 넓으면 인중이 길면 일단 얼굴이 좀 지루하게 보일 수는 있죠. 그냥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중이 짧으면 인중이 짧은 거의 뭐 윗입술에 콧구멍이 붙어 있으면 사실 모든 신체 부위는 좀 적정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얼굴을 봤을 때 어떤 특정 왜 부위가 이렇게 돼 있어? 붙어 있어 그냥 윗입술이랑 코가 인중이 없어. 그렇게 생기면은 일상적인 생활이 좀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편적 극단적인 얘기니까 그 요렇게 요 정도 얼굴이 지루해 보이지는 않죠. 지루해 보이진 않는데 일단 윗입술이 너무 얇게 되는 모양새가 되면 네. 조금 지구력이 떨어질 수 있다. 아 그리고 아랫입술이 조금 더 두꺼우면 받는 사랑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 아랫입술 두꺼운데. 네, 받는 사랑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 아니 만약 윗입술이 두꺼우면 그 윗입술이 두꺼우면 약간 주는 사랑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은 약간 서로 같이 도톰함이 비슷한 게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요걸 무슨 사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이제 흔히 말년운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하관, 뭐 턱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거기가 너무 뾰족하거나 빨려 있는 것보다는 좀 단단한 게 좋으니까 그래야 이제 부하운도 따르고 노년의 말년도 좀 편안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뾰족하면 이렇게. 너무 뾰족하거나 역삼각형인 분들은 혼자 연구하고 혼자 일을 하고 이런 프리랜서 일들이 조금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을 해라. 근데 말
주걱턱. 주걱턱도 이제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다른데 저도 약간 살짝 턱이 주걱턱이거든요. 살짝 나온 거는 좋은 겁니다. 아까 오악이라고 하는 5개의 부위가 좀 나와야 되는 것처럼 너무 많이 나오면 그렇지만 약간 나오는 거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년운이 괜찮다. 네, 근데 주걱 이만큼 나왔어. 합스부르크 왕가처럼. 적당한 게 좋습니다. 네. 하긴 그거는 일단은 섭식 장애가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최고의 관상과 최악의 관상 한 번만. 제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그냥 제가 그리겠습니다. 네네. 예. 눈썹은 눈의 시작점보다 먼저 시작해서 끝에보다 길게 초승달형으로 돌아가는 건 좋습니다. 눈썹이 요 시작점보다 길고 네네. 끝나는 점도 길어야 된다. 요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도 너무 넓지 않은 게 좋죠. 너무 이제 넓게 되면 남에게 좀 속기 쉬운 그런 얼굴이 되기 때문에 눈동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그거는 이제 삼백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삼백안. 눈동자의 아래 양쪽이 백색이다. 네. 그래서 이제 삼백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눈이 조금 올라가 있긴 한데 너무 유독 올라가 있으면 삼백안은 조금 잔인할 수 있고 원래 사백안이 살인자의 눈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 범죄자의 눈에서도 삼백안이나 사백안이 좀 있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좀 냉혹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냉정할 수도 있는데 그 눈만 가지고 뭐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눈이 좋다. 네. 요런 눈이 좋다. 그리고 이마와 이마에서 눈썹 사이와 눈썹에서 코끝 사이와 코끝에서 턱의 간격이 좀 비슷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와 요 사이가 간격이 비슷한 게 좋다. 아니, 요 사이라기보다는 이마가 있으면 네. 이마에서부터 여기 여기 아. 턱까지의 간격이 이제 비율이 이렇게 1대1. 요렇게 되어 있으면 좋다. 이것을 이제 상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중정, 하정이겠네요. 네, 중정 하정. 그래서 초년, 중년, 이제 말년의 운을 보죠. 근데 만약에 성형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성형수술을 하면은 이제 관상을 볼 수 없는 상태의 얼굴이 되는 거죠. 성형은 자신의 이제 근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귀는 어때요? 귀는 원래 귀 이렇게 크면 귀는 뭐 되게 귀인이라고 크면은 그랬잖아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상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크면 좋고 뭐 모든 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쓰임에 있어서 적합한 얼굴이 되느냐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두가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모두가 어떤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자연에는 큰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풀도 있잖아요. 네. 다 쓰임새가 있죠. 쓰임새가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관상을 어떤 것이 좋다라고 해서 내가 그 얼굴에 대입한다기보다는 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사주적인 것도 내 천성을 넘어서는 성숙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때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또 이게 다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이런 관상을 봤을 때 좀 좋다. 그러면 안 좋은 관상은 안 좋은 관상은 얼굴이 비틀려 있거나 찌그러져 있거나 혐오감을 주거나 딱 봤을 때 어떤 악하거나 독한 느낌이 들거나 그런 에너지는 좋지 않은 거죠. 최악이네요. 이마도 조금 찌그러져요. 안 좋죠. 딱 봐도 안 딱 좋나요? 봐도 안 좋죠. 그런데 뭐 조금 자신의 얼굴이 균형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상이 다는 아닙니다. 예. 선생님이 봤을 때 네. 그냥 TV나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최고의 관상 그런 관상학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그걸 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최악의 관상 와 이 새끼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예, 이거 적어주세요. 그게 사진 중에서 골라서 여기 최고의 관상과 최악의 관상. 잠시만요. 자, 이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사진으로만 봤을 때 최고. 최고의 상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사람. 일단 네. 조금 괜찮은 쪽은 왼쪽에 3분.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2분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 3분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럼 이 셋 중에서 탑은 누굽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사람.
아, 꼼꼼하십니다. 진지하세요. 근데 이제 각자의 개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실제로 본 건 아니고 사진으로만 보는 거니까. 뭐 정영도님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떨어지는 것만 남았군요. 이런, 어? 나한테 잘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 우리 회사 직원들인데 누구를 그 찾을까요? 얘예요, 얘예요? 이분이 약간 기세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 아, 실제로도 그래요. 네. 애가 병약하고 음, 좀 제복이 없죠. 기세가 약간 지금 좀 약한 약해.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얘는요? 약간 좀 처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회식하면 좀 약간 톤이 안 떠 얘 때문에. 아, 정확하시네. 이분 안강이 너무 좋잖아요. 기세도 좋고. 사진을 이렇게 봤을 때는 어때요, 얘? 이거 언제 쪽이세요? 4년 전인가요? 얘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사진은? 이 사진 지금에서 나신 것 같은데. 근데 궁합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까 그것도 사주팔자로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궁합은 사주팔자로 해서 보는 건데요. 나와 어떤 기질이 맞는지, 보완을 해주는지, 운에서도 서로 좀 보완점이 생길 수 있는지 그 여러 가지를 보게 되죠. 근데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아, 아직 안 했습니다. 계속 지금 맞는 궁합이 안 나옵니까? 아직 아직 안 했습니다. 갔다 오신 겁니까? 아니요. 몇 살이십니까? 아직 결혼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왜 말씀 안 하신 겁니까? 근데 이거 은근히 신경 쓰이시죠? 만약에 내가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본인이 궁합을 이렇게 사주팔자 같은 거 보지 않으세요? 집에서 혼자? 사주를 보면은 그 사람의 전 성격이나 뭐 생각이나 사유의 방식이나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 같은 것들이 보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헤어질 때도 좀 깔끔하게 헤어지지는 않으시겠다. 네, 이럴 줄 알았네. 아우, 안 맞더니 이게 귀엽고 그런 식으로 좀 탓도 하시겠네요. 그런 건 아닙니까? 아, 어쨌든 저는 그 개인적으로 또 배산임수는 왜 산이 뒤에 있고 물이 앞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배산임수라는 거는 북서풍의 모진 바람은 피하고 물이 천천히 환포해서 돌아가서 퇴적층이 쌓이면서 에너지가 모이는 자리가 좋다는 의미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자연을 봤을 때 자연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바뀌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운이 나쁜 상태인 거거든요. 네. 뭐 산사태, 뭐 폭우, 장마 이런 거 좋지 않은 거잖아요. 네. 해일. 그래서 보통 풍수적으로 봤을 때 잘 사는 나라의 수도의 강이 직수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 한강은 직수로 흘러가잖아요. 약간 굽이 치긴 하지만. 굽이 흘러가죠. 예. 굽이 칠 때 그런 물의 기운을 받는 자리들이 조금 더 풍수적으로 좋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 진짜 신기하다. 선생님, 손금도 보세요? 손금은 뭐 그냥 참고로만 하지 잘 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 접히는 거에 따라서 애들이 몇 명이다. 막 오른손을 보시네. 오른손 왼손 다 보는데 그런데 그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 십자 무늬가 있죠. 여기 중간과 여기에 아니야 그거 말고 여기에 요 사이에 윗산과 중간산에 요 사이에 십자가 있죠. 예. 그 십자 무늬는 내가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하거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무슨 산이라 그래요, 선생님? 뭐 그거는 뭐 감정, 생명, 뭐 지능 이렇게 보는데 근데 손금은 별로 네. 이렇게 안 쳐주시는구나. 손금은 저는 많이 보진 않습니다. 아, 이거 옛날에 그 손금 나 좀 볼 줄 아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괜히 손이 막 손이 차네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안 하셨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정말 두서없이 그리고 이렇게까지 많은 얘기를 해본 적은 또 선생님 심도 있게 얘기해 본 적은 없으시죠? 그럼요. 명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좋은 거고. 저는 아까 선생님이 막 가르쳐 주시면서 약간 좀 심나하는 걸 좀 느꼈거든요. 워낙에 또 빨리 습득을 하셔가지고 네. 그 부분이 전 좋았어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데 선생님 너무 쉽게 설명 잘 이해력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좀 빨리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 까먹어요. 저는 몇 살 정도 살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응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우리 명리학 선생님 역술인 분으로서 좀 올 한 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을까요? 인생을 살 때 내가 뭐 하나를 잘해서 금시 발복하는 것을 꿈꾸기보다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찰나찰나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누적해서 쌓아가는 삶이니까 그 삶 자체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신의 기질과 운을 넘어설 수 있는 성숙함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술인을 업으라고 계시는 분인데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와 이런 것보다 그걸 뛰어넘어 갈 수 있는 성숙함이나 됨됨이를 오히려 더 말씀하신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지만 나의 기질은 넘어서기가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통제 가능한 부분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집착하는 것도 조금 본인의 삶을 좀 피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풍수가 좋다고 해서 집에 가면 뭐 코끼리 창이 뭐 10마리 있고 해바라기 그림이 벽마다 붙어 있고 이런 집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상하다. 코끼리랑 해바라기가 막 있으면. 풍수적으로 좋다고 하는 아이템들에 집착해서 놓는 건데 전체적인 이제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지금 풍수랑 궁합은 아직 제가 건들지 않았습니다. 뭐 조금은 얘기했죠. 네. 아주 그냥 살짝만 뭐 집안의 문 방향이라든지 신발의 모양이라든지 창문과 침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죠? 네. 이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집을 공개해 주세요. 제가 집에서 풍수를 봐드릴게요. 근데 1층은 그게 기업은행 거라 상관없습니다. 2층부터 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어쨌든 약속하신 겁니다. 다음. 왜냐하면 이게 공간을 보지 않으면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좀 한계가 있으니까 공간을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집이 아니더라도. 예. 마지막으로 혹시는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정말 11년 만에 너무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너무 반가웠고 이제 반가운 마음으로 저도 왔고요. 네. 그리고 정관이라는 관과 어떤 인성이 많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게 많고 시선이 밖으로 향해 있는 거니까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분석적이니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명상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상, 요가, 필라테스, 그리고 관악산 연주대 등반 이런 거 권해드립니다. 못다한 말씀이 산타라 관악산. 예. 집 앞에 그 청운산. 뭐 청운산도 괜찮을 수 있는데 정영도님은 관악산도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1시간 반 떨어져 있는데 굳이 집 앞에 나가면 청운산인데. 에너지가 다르니까 산마다 또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 성북동 관악산 그 청운산 좋은데. 거기도 좋죠. 좋은데 좀 더 관악산하고 좀 더 맞으시는 것 같으니까. 예,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 시즌2 풍수 궁합은 저희가 좀 실제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티치미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